자, 꼭지입니다. 저는 코인 잘 모르는데, 한 달 해봤나요? 지금 한 4월 중순쯤부터, 코인도 좀 해볼까 하고, 그 단순하게 어떤 보조 지표만으로도 이러한 코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도전적인 실험 정신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긴 했어요. 적은 액수로 시작을 했고 결과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약간의 수익이 나긴 했는데 이게 성향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.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코인을 하는 건 24시간 돌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뭘 보고 투자의 어떤 가치, 우상향을 결정을 하고 뭐를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그냥 정말 단순하게 정말 보조지표들이 보내는 신호만 가지고 매수 매도를 진행을 좀 해보고 있고요. 그것도 이제 가끔 들어와서 볼 때만 보지 이거를 그래요. 이렇게 어떤 시그널이 저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라서 시간 있을 때 잠깐 쳐다보게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. 자,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걸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4시간 기준 어떤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일봉을 보기에는 좀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몇 가지 이렇게 걸리는 게 있더라고. 이게 4시간이 아니라 한 8시간 정도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4시간 걸 보고 있어요. 4시간 차트를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켜놨고 이동 평균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하도 심하니까 밴드 했던 상하단을 지켜보고 있고 또 하나 켜놓은 건 이제 주식할 때도 켜놓긴 하지만 CCI를 켜놓고 있고 CCI 어떤 길이 날짜를 한 56 정도로 맞춰놓고 있어요. 이건 제 임의로 맞추는 거죠. 이거를 따라 하실 필요는 없는데 보통은 아마 14 아니면 20으로 기본이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. 한 20 정도로 설정이 돼 있나? 뭐 어떤 프로그램 자체는 14로 되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한 20 정도 되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너무 길면 또 매매 타이밍이 잘 안 잡혀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코인을 하다가 어쩌다 저렇게 여러 개 맞춰보다 보니 56이라는 숫자에 꽂혔나 봅니다. 특별한 그런 게 없어서 계속 이렇게 놔두고 쓰고는 있습니다. 우리 윤코 선생님 이 자꾸 이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제 잠깐 이런 설명만 하고 갈까요? CCI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. 이게 어떤 개념 자체는 정확히 저도 잘 모릅니다. 그냥 이걸 어떤 이동 평균선에서 오늘의 주가의 어떤 저점, 고점, 그다음 종가 이거를 3분의 1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길이값 또는 이동 중심선에서 멀어진 이런 것들을 표시한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비슷해요. RSI나 MACD나 다 비슷한 그런 메커니즘일 것 같고 다만 어떤 시그널을 읽기가 편하니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위로는 플러스 백선이 하나 있고요. 빨갛게 보이는 백선 있죠. 아래는 마이너스 백선이 있다. 그리고 가운데 센터에 0선이 있죠. 0에서 위로 가면 좀 과열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0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좀 이렇게 침체기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매수 매도는 마이너스 백선을 돌파할 때가 마이너스 100을 돌파할 때가 매수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플러스 100을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이런 게 매도 시그널이다. 쉽죠? 이러면 요때 매도하고요. 그다음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떠오를 때 매수하시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. 이런 것들로 하시면 좀 그냥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다 맞는다라는 게 아니고요. 이게 다 좋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. 잠깐 간단하게 이렇게 길게 해놓고 보면 비트코인에 관한 거죠. 이때 사는 거죠. 이때 사면 이쯤에 샀겠죠. 이쯤에 사서 쭉 가서 요쯤 한번 팔 수도 있고요. 들고 있을 수도 있고요. 이게 매도하는 건 늘 문제예요. 매수하는 시그널은 이제 한 번, 두 번,
뭐 조만간 세 번째 뭐 여기서 잡았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잡을 수 있었겠나 싶은데 뭐 굳이 잡을 수 있었다고 쳐도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. 그러면 매수하고 매도는 많죠. 이것도 지금 56이라 그래도 매도 시그널이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. 그래서 매도는 타이밍 잡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. 보조 지표라는 게 보조 지표일 뿐 뭐 꼭 그대로 하진 않아요. 그렇잖아요. 추세선도 그려서 뭐 볼린저 밴드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자리에 팔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,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잘 모르니까요.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어떤 매수 시그널을 보고 추세가 좀 깨지지 않았으면 들고 가보는 거고, 우리가 흔히 주식 시장에서 보이는 건 이제 21선이잖아요. 여기도 이제 뭐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, 매도를 할 때 기본은 이 21선 밑으로 떨어지면 팔아야죠. 뭐 절반이라도 팔아야죠. 그리고 뭐 더 떨어졌던 추세를 깨거나 이랬을 때는 완전히 팔거나,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플러스 100을 하방 돌파할 때 요런 자리에서 팔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들어가 버릴 때 쭉 떨어져서 마이너스 100으로 입수할 때 요럴 때도 팔아야 됩니다. 이때 다 팔면 돼요. 저는 저 혼자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. 따라 하시란 얘기 늘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. 더 잘하시는 분도 있고 더 잘 보조지표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거 이야기 듣고 하시면 되고, 저희 기준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자, 5월 16일 일요일이고요. 오늘 비트코인은 글쎄요 이렇게 좀 빠지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 CCI는 좀 올라채고 있죠. 그래서 조만간에 어떤 매수 신호가 좀 잡힐 수도 있다. 지금 122 정도 나는데 마이너스 100을 깨면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자리입니다. 그래서 영상을 켜게 되긴 했는데 뭐 이게 4시간 봉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? 3시 45분. 이게 9시에 시작을 해서 9시 다음에 몇 시죠? 뭐 1시 뭐 이렇게 되잖아요. 산수해 보시고 몇 시에 또 그 봉이 바뀌게 될지 모르겠지만, 봉이 바뀌게 되면 아마 상방 그 양봉이 뜨면 매수 신호가 잡힐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들어가 볼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죠. 밴드의 하단을 찍고 뛰어 오르고 있으니, 그래서 이제 중심선만 돌파한다면 아 얘는 좀 이제 위로 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. 그런 식으로 뭐 코인을 좀, 근데 코인은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. 이게 너무 변동성 있어요. 그 다음에 이더리움 봐볼까요? 이더리움은 이날 이제 팔았어야 되는 거죠. 이제 13시쯤 1시에 1시에 외에는 팔았어야지만 되는 상태이고 지금 쭉 흘러내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할 게 없네요. 이게 이제 4시간 봉을 보거나 또는 일봉을 볼 수도 있겠죠. 크게 봐서 일봉을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플러스 100을 상방 돌파할 때도 어떻게 보면 매수의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건 좀 무서워요. 이게 과열, 우리 RSI도 그렇지만 RSI도 이제 70을 넘어설 때가 어떻게 보면 매수 과열 지구에 들어갔을 때 매수를 하는 어떤 테크닉도 있잖아요. 그렇게 매수를 좀 하시고, 얘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플러스 100을 넘어섰을 때 과열 지구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 상승력이 훨씬 크니까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, 과열지구를 빠져나올 때 팔면 된다. 다시 들어가면 또 샀다가 과열지구를 빠져나올 때 살 수도 있다. 안전한 건 이제 저기 아주 침체기일 때 사서 과열지구를 넘어서 과열지구가 끝날 때 이렇게 팔면 좋겠고요. 이더리움은 지금 포지션은 계속 좀 우상향이긴 한데 일봉상 밴드의 어떤 중심선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 기다려 줄 수 있다. 다만 이제 4시간 봉을 보면 조금은 추세가 꺾여서 밑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기는 좀 어렵다. 얘가 이제 쭉쭉 더 흘러서 더 밑으로
줬다가 또 오르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좀 그렇고요. 여기 돌아서서 중심선을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 뭐 딱히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다. 이더리움은 지금 좀 관망하시라. 뭐 급한 게 아니라면 좀 관망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? 또 제가 이제 한 세 종목 해요. 리플, 이더리움, 비트코인, 뭐 조금 더 섞으면 이더리움 클래식, 비트코인 골드인가? 이렇게 한 다섯 종목 이렇게 보고 하고 있는데, 자 리플을 보시면 리플은 최근에 이제 여기 뭐죠, 한 3시쯤 3시쯤도 그렇고 3시 좀 되기 전에도 떠올랐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, 이런 식으로 보죠. 우리 여기서 이제 21선을 돌파했고 쭉쭉쭉 올라가서 지금 좀 우상향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. 과열지구에 곧 들어가겠죠. 요럴 때도 한번 잡아볼 수 있다. 근데 과열지구에 들어갔다가 맛만 보고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부담은 있지만 여기서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침체기에 잡는 것보다는 위험부담은 있지만 과열지구에서, 과열지구 안에서 돈다면 굉장히 큰 또 이런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큰 돈을 하시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니죠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일봉 잠깐 보실까요? 일봉으로 보면 물론 이제 과열 지구를 빠져 나왔지만 이렇게 자꾸 이런 게 뜨죠. 낙서를 요걸로 합시다. 과열 지구를 빠져 나와서 이렇게 바닥을 좀 애매한 상태로 기고 있잖아요. 뭐 버려도 되고, 리플 같은 경우에 버려도 되고, 좀 조금 더 버텨보는 것도 괜찮죠. 지금 뭐 중심선을 계속 타고 다니고 있어서 방향을 못 잡고 있다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,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. 이게 이제 방향을 좀 타면 좋겠는데 거래량은 조금 밑으로 떨어지지 않나? 그렇다면 이제 바닥도 바닥으로도 좀 갈 수 있는, 근데 모르겠어요. 얘네들은 뭐 이러다가도 갑자기 훅 뛰고 막 이러니까 솔직히 방향을 모르겠어요. 이더리움 클래식 볼까요? 이더리움 클래식은 과열지구에 있죠. 아직 플러스 100 위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일봉상 뭐 중심선으로 좀 가까워지고 있고 볼린저 밴드를 뚫었고 이쯤에서 이제 팔아싸지만 되는 상황이긴 한데, 이 CCI 상으로는 뭐 꼭 그런 것도 아니어서 4시간 봉 봅시다. 4시간 봉 보면 좀 흐름이 있네요. 밑으로 쭉쭉쭉쭉 흘러내리고 있고 또 이렇게 싹 제비 뭐라 그래, 수제비 뜨듯이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냥 옆으로 쭉 갈 수도 있겠는데. 이더리움 클래식 그렇고요.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. 뭐 굳이 뭐 이런데 목숨 걸 필요는 아까 비트코인은 좀 해볼 수 있는데, 아까 제가 또 하나 더 보고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 골드인데요. 비트코인 골드는 이렇게 기는 경우도 있어요. 이게 지금 CCI상 이런 데서 샀어도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기어버리죠. 하지만 이제 이게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. 더 깊은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이제 옆으로 흐르다가 또 다시 위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. 일봉으로 보면 떨어질 룸이 더 많이 남아있긴 하네요. 떨어질 룸이 더 많이 남아있긴 하다. 아직 그 마이너스 때까지 내려가지 않았다. 이때 하도 과열지구를 한번 크게 겪고 나서 옆으로 쭉 흐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폭 굉장히 큰 거죠 이러면. 자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저 비트코인 잘 모르지만 뭐 특별한 기준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,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. 이름이 예쁘면 산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,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, 아니 뭘 해도 될 것 같아요. 뭐 근데 이제 이왕이면 좀 뭔가 기준을 잡으려고 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부조, 꼭 CCI가 아니어도 되고 뭐 볼린저 밴드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지표 많이 있잖아요.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지표 중에 본인이 좀 좋아하는 거
깔아놓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자, 코인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